Even though the future seems far away,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명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though the future seems far away,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우리말 번역은 비록 미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말이 되는지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으로 문장을 분석할 때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것으로 항상 시작할 텐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제가 주어를 일단 표시를 해보면 the future 이라는 이 단어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어가 있어요. 예, 그 주어는 바로 it 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게 각각 이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쓰였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동사를 표시할 때는 제가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할 텐데 the future 이라는 주어 뒤에 있는 semes가 바로 the future의 동사입니다. The future이 이제 주어니까 그것이 주체가 돼서 seem 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it, 아까 그 주어 뒤에는 이 is라는 이 단어가 바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체에서 주어도 두 개, 동사도 두 개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전체 문장을 두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the future로 시작해서 이 away로 끝나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하나의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여기입니다. it부터 시작해서 now로 끝나는 바로 이 부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는 문장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얘가 첫 번째 문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친구가 두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두 문장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됐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표시하는 이 것들을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even though라는 단어 보이시죠? 네, 이것이 바로 주범입니다. 예, 주범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여기 콤마, 이제 우리가 쉼표라고 부르는 게 있죠. 자, 이것이 들어가면 바로 이게 두 가지 문장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문장이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려면요, 바로 even though라는 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even though라는 말을 이제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 비록 뒤에는 뭐뭐뭐일지라도 또 뭐뭐라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쓸 때는 어떤 특정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even though를 먼저 쓰고요. 그 뒤에다가 문장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쉼표를 찍고요. 영어로 이제 콤마라고 하죠. 그 뒤에다가 문장을 하나 더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1번 문장일지라도, 뭐 여기다가 비록이라는 말을 한번 써볼게요. 비록 1번 문장일지라도 2번 문장 하다 또는 뭐 이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1번 문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사실은 2번이다, 예,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1번 문장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 있죠? 예, 여기서 아까 주어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The future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동사는요, seems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s, 끝에 나와 있는 s는 앞에 있는 주어 the future이 3인칭 단수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개념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the future, 미래가 하고 seem이라는 단어의 그 뜻은 뭐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뭐로 보이다 정도 돼요. 뭐뭐로 보이다 정도? 자,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far away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서 이 far away는 멀리 떨어진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전체는 무슨 말이겠어요? The future, 미래가 seems, 몸으로 보인다, far away,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는 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even though를 적용시켜서 그 뒤에 나오는 콤마 바로 앞에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비록 미래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쵸?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뒤에 나오는 it, 이 주어가 뭐뭐이다 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사실은 진짜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it은 어떤 말을 대신해서 지금 쓴 말입니다. 예,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the future, 미래라는 말을 대신해서 바로 여기다가 it이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it 같은 이런 단어들을, 그쵸? 예, 대명사라고도 부르죠. 예, 대명사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예,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쓰는 게 대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 it이라는 대명사는 결국은 the future, 그 미래라는 말을 그냥 그대로 나타냅니다. 즉, 미래는 또는 미래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동사를 이렇게 is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자, 그런데 is만 가지고는 어떤 뜻이 딱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is 같은 이런 동사를 우리가 보통 비동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비동사가 정확하게 그럼 어떤 뜻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뭐뭐뭐이다, 뭐 우리가 나는 학생이다, 너는 선생이다, 뭐 이런 말 할 때 그런 이다라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정 짓는 것은 결국은 그 뒤에 나오는 말과 이제 결합해 보았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어디 있다는 말로 쓰였는지 이다란 말로 쓰였는지 그때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뭐 actual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eginning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제가 어떤 단어와 연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is란 단어를 제가 뒤에 있는 beginning과 연결을 이렇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조금 전에 나왔었던 그 beginning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 begin 이라는 동사, 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입니다. 자, 이 begin이라는 이 동사의 뜻은요, 크게 보아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바로 시작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작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뭐 둘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렇게 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뭐뭐를 시작하다, 이 말은 어떤 주체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회의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작되다란 말은 이 어떤 주체가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회의가 시작된다, 그렇죠? 예, 좀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시작하다 같은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때는 우리가 영문법에서는 타동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이제 이 타는 다를 타자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대상을 상대로 어떤 주체가 무슨 행위를 한다, 예, 이렇게 봐서 우리가 타동사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시작되다란 말은 그 주체가 스스로 그냥 그렇게 자기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타동사, 자동사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드릴 게 있긴 하지만 요거는 제가 또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begin이라는 말이 beginning으로 바뀔 때, 이때는 이제 스펠링도 조금 바뀌죠. n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런 영어의 어떤 철자법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역사가 복잡해요. 이 경우에 이거를 제가 왜 두 개를 썼냐면, 하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 동사에다가 뭐뭐하는 것이라는 말을 붙인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아까 무슨 뜻이냐면은 시작하는 것 또는 시작되는 것, 이런 말로 쓰이는 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데 두 번째 제가 beginning이라고 똑같이 또 썼죠. 예, 얘는 어떤 뜻이냐면요, 시작하는 또는 시작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 시작되는 것이나 시작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이 경우는요, 이게 사실 명사처럼 동사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명사가 뭐죠? 명사는 어떤 이름 붙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다 이러면 동사지만, 시작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이 개념 아닙니까? 그것도 명사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 또는 시작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거를 동사를
명사처럼 바꿨다라고 해서 정식 명칭으로는요, 바로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동명사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뭐더라 하셨던 분들은 이걸 보시고, 저거였어.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것은 시작하다, 시작되다라는 말을 뭘로 바꾼 것 같습니까? 자, 잘 보세요. 시작하는 사랑, 시작하는 연인들. 자, 그러면 연인이나 사랑이라는 말, 이거 명사거든요. 그 앞에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또는 시작되는 새 시대, 이런 말 어때요? 네, 새 시대라는 어떤 그런 명사를 앞에서 시작되는 이란 말이 꾸며지고 있지 않습니까? 꾸민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유식하게 한자어로 형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형용사처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동명사처럼 용어가 뭐 동형용사 이렇게 따로 있으면 좋은데 얘는 그렇진 않고요. 어떻게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현재 분사라는 말은 여러분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용어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허무한 게, 지금 보시면 뒤에 ing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현재 진행형 같은 데다가 많이 쓰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그냥 현재라고 갖다 붙였다라는 그런 설이 강력해요. 근데 이제 아주 자세히 들어가면은 원래 우리가 왜 그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begin이란 단어 가지고는 설명이 조금 어려우니까 start란 단어가 있다고 치면요. 보통 우리가 왜 3단 변화라고 그래서 마법의 3단 변화처럼 start 그러면 시작하다 이거고, 그 다음에 started 그러면은 시작했다,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꼭 이상하게 마지막에 이 과거형이랑 똑같은 형태가 하나가 더 나와요. 근데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과거 분사라고 부릅니다. 이 세 번째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이름이 과거 분사가 된 이유는 생각보다 허무한데 과거형이랑 생긴 게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그 start가 시작하다, started가 시작했다, 얘가 과거형이죠. 근데 세 번째 나온 started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시작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작된이라는 말 뒤에다가 봐봐요. 시작된 회의. 잠깐만, 회의라는 명사를 시작된이란 말이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형용사처럼 쓰인다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분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여기서 분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왜 구분하다 또는 분별하다 이럴 때 쓰는 그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나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egin이라는 어떤 동사를 동사로도 쓰지만 조금 변형해서 형용사로도 나누어 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사라는 용어를 탄생을 시켰죠. 근데 거기다 놓고 바로 과거형과 생긴 게 똑같으니까 과거 분사라고 그냥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대략 한 18세기 정도 영문법 학자들이 영어 문법을 처음 정리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ing로 이렇게 끝나는 이런 형태들을 보면요, 시작하는, 시작되는 땡땡땡, 얘도 형용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얘도 분사인데? 잠깐, 근데 과거 분사라고 아까 하나 이름을 붙였는데 쟤는 그럼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냥 모르겠다,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 분사라는 용어 자체에는 좀 반감이 있고요, 별로 잘 지은 이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번 이름이 지어지면 그걸 바꾸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라는 말을 쓰긴 쓰겠지만 그때마다 조금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현재 분사로 쓰인 바로 이 녀석, 바로 이 녀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이 아까 나왔던 그 beginning, 그것의 정체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beginning을 가지고요, 시작하는 또는 시작되는 중에 하나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쪽으로 해석할지는 전체 맥락이 결정짓습니다. 자, 앞에 나왔던 it이라는 대명사가 그렇죠, the future, 미래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미래는 하고 우리가 비동사와 ing 붙은 게 합쳐지면 보통 뭘 나타낸다고 배웠습니까?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무언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래는 지금 시작되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여기서 만약에 beginning을 시작하는 것 이렇게 보면요.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It, the future이죠. 이것이 미래는 is, 이다, beginning, 시작하는 것.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화면으로 잠깐 돌아가면 많은 분들이 생긴 게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니까 동명사인지 아니면은 뭐 현재 분사인지 어떻게 알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문장 내에서 쓰인 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예방접종을 놔드리겠습니다. 형태를 보고 구분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죠? 똑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에요. 생긴 걸 보고 구분한다. 안 되죠. 하는 짓을 보고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둘 중에 아까 거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하는 뭐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현재 분사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나머지 말들만 해석해 보면 돼요. actual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뭐 사실은 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actually가 빠진다고 해서 굳이 it is beginning, 그것은 시작하는 중이다 라는 말에 어떤 뭐 결함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냥 뭔가 덧붙여서 부가 정보를 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우리는 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사는 기본적으로 얘가 빠져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때, 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빠져도 미래는 시작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전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미래는 사실 시작하는 중이다. 그럼 조금 더 강조가 될 뿐이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다 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얘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Right now 라는 말은요, 지금, 바로 지금 이런 뜻입니다. Right, 바로 now, 지금. 얘가 빠진다고 앞에 있는 it is beginning, 그것은 시작되는 중입니다. 이 말에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죠. 즉, 한 번의 의미 전달이 완벽하게 되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덧붙는 단어들은 모두 다 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강에서는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보시는 이 문장에서는 지금 이 형태가 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잠깐 이제 보류했었는데 얘를 꼭 이렇게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그냥 이번 문장을 먼저 얘기해요. 결론을 딱 밝혀버리는 거죠. 이거다! 이렇게. 그리고 뒤에다가 even though를 씁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었죠? 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말이 되죠. 그리고 1번 문장을 써요. 그래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예, 위에 쓴 거랑 밑에 쓴 거랑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다, 비록 일지라도. 네, 여기다가 이제 제가 말을 다시 좀 붙여 넣으면 비록 1번 문장일지라도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문장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ven though, 그렇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말의 첫 시작입니다. The future, 미래가 seems, 뭐뭐처럼 뭐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럼 뒤에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앞에 말과 합치면 the future seems far away, 미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고 이렇게 콤마를 한번 찍어줍니다. 네, 요게 이제 앞에 말이 한번 끝났다라는 그런 표시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볼게요. It, 아까 이 it이 뭐였죠? The future, 미래였습니다. It, 미래는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 사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중이다. 또는 시작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쪽 해석이 좀 더 자연스럽나요? 미래는 지금 바로 뭐 시작되는 중이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begin은 그러면 자동사를 가지고 ing를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명언의 주인공은요, 매티 스테파넥 이라는 이름의 시인이십니다. 1990년에 태어나셔서 200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13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처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보여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제 태어날 때 어떤 뭐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게 가족력이었다고 해요. 한 3살쯤 됐을 때 이미 이제 자기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모님도 아시고 그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유한한 시간을 알고 살아갔던 그런 분입니다. 이 말을 좀 이분의 생애와 좀 결부시켜서 보면 미래가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거고 현재가 이어지는 것이 곧 미래죠. 현재가 누적된 것이 미래라고 볼 수도 있고 미래는 바로 현재와 멀리 있지 않다. 현재가 쌓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는 필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어떤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다라는 그쵸. 이게 프랑스 철학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는데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한한 의미를 우리가 늘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뜻으로 이 명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이 돌아가신 시인분에 대한 또 저의 나름의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자, 다음 명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ven though the future seems far away, it is actually beginning right now.